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일 비트코인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49,229달러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이제 지지를 그래도 단기적으로 46,000달러 선에서 지지를 이렇게 받고 올라오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장기적인 추세에서 이게 완전히 전환된 추세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반등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은 과거에도 이런 이제 반등 패턴들이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추세를 꺾고 올라오는 것처럼 하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더 내리는 이런 형태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이 하락 추세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이때도 그랬죠. 이때도 단기적으로 하락을 끝내고 이제 상승할 것처럼 트렌드를 꺾고 올리는 것처럼 하더니 갑자기 더 내리는 이런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조금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더 분들은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는 뭐 크게 유념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사고팔고 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언제 반등을 해줄지는 누구도 모르기 때문에 이때처럼 뭐 두세 달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장기적으로 갈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줄지는 한번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적인 전망들,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빈스 프린스가 전망을 한 겁니다. 이건 로그 스케일 그 차트인데 일반적인 차트랑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거는 비율적으로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보시길 바라고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상향 트렌드를 라인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지금 어느 구간쯤에 와 있는지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이제 같이 살펴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확장을 통해서 가격의 저점과 중간 그리고 고점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근데 재미나게도 피보나치 확장의 4.618 구간의 고점을 이렇게 두 번이나 이렇게 찍어줬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이 4.618 구간은 지금 그 2018년도, 2018년도에는 지금 13,510으로 되어 있는데 고점이 19,000이었죠. 19,300 정도 됐으니까 이것보다는 살짝 더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유념하시고요. 이때도 이제 고점이 이 부근 정도에서 나왔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고점을 지금 4.618 피보나치 확장으로 해서 여기를 이제 저점으로 해서 이 확장이 288,434달러 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이렇게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웨이브가 이제 1, 2, 3 이렇게 이제 파동을 그리면서 가게 되는 형태들이 나오는데 크게 이 부분이 지금 2단계, 이 중간 단계라고 지금 분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꺾여서 내려오는 A, B, C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 형태를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중간 과정이라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이제 흘러갈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실 때는 이제 비트코인이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뭐 참고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미난 일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요. 이 웹 3.0에 대한 논쟁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웹 3.0 정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이제 재미나게 여러 가지 앨런 머스크부터 시작해서 뭐 잭 도시 뭐 여러 사람들이 여기 논쟁에 끼어들고 있습니다. 요걸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앨런 머스크가 이 하나를 던졌는데 이 누구 웹3를 본 사람이 있냐? 나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웹 3.0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트위터를 올렸고요. 그리고 현실보다는 마케팅 유행어가 많이 보인다라고 다른 트윗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잭도시, 이 트위터의 창업자이죠. 근데 이 분도 A부터 G까지 어디인가에 있을 거야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무엇을 언급하는 거냐면 그 안드레센 호로이츠라는 것이 이제 A16G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VC를 겨냥한 겁니다. 그래서 이 VC 잭도시는 이더리움에 기반한 웹3가 이 실리콘밸리 VC들의 배만 불리고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없다라는 그림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재미나죠? 이더리움에서 이렇게 파생되어서 웹3가 나와서 이 실리콘밸리의 VC들이 이렇게 다 마시고 리테일들,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거의 이제 물방울만 먹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웹3가 과연 진짜 인가, 이 마케팅 용어인가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마이클 세일러도 여기 이제 거두죠. 비트코인은 재산이고 미 달러화는 화폐이며 암호화폐는 리스크이고 웹3는 마케팅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스트림의 CEO인 이 아담 백도 한마디를 또 거들었는데요. 나는 분산 웹을 좋아한다. 불행하게도 웹3는 알트코인을 위한 마케팅 유행어이다. 그들은 금융 데이터를 압축하지는 못한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무능해서 못한다. 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캐시우드도 참전을 했는데요. 근데 직접적으로 웹3를 이제 비난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에너지를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아닌 대중이 가진 안전하고 탄력적인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잭도시의 주장에 동의를 했다라고 언급을 했죠. 근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웹3에 대한 언급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그 데이터를 가지지 않는 거, 그걸 이제 웹3의 그 원초적인 의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이 웹3를 이 마케팅 용어라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에 대한 것들도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 살펴보기 전에 이거에 대한 이제 반박 글도 봐야 되겠죠. 트위터에서 지금 나온 거고요. 지금 한 트위터리안 같은 경우는 이 웹 2.0으로 돈을 번 재벌이 웹 3.0을 비꼬는 행위는 나는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으로 돈을 벌었지만 그들은 악마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은 하나도 돌려주지 않는 행위다 라고 잭도시를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잭도시는 이에 대해서 모든 것을 되돌려줄 것이다 라고 답변을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즐겨 이용하는 블록체인 게임이나 메타버스를 공유하면서 이 잭도시와 앨런이 웹 3.0이 뭔지 잘 모른다라고 비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그 이해가 이제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냐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이제 기업가들이잖아요. 그 웹 3.0에서 이제
우리가 그 비난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이제 웹 3.0을 먼저 정의가 내려진 게 이겁니다. 뭐 위키피디아나 이런 데에서 보면 웹 3.0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 지능화되고 개인화된 맞춤형 앱이다.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요걸 이제 1.0, 2.0, 3.0으로 나눠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지거든요. 1.0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화된 부분에 이제 사용자가 정보를 읽을 수만 있는 게 1.0이라고 보면, 웹 2.0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트위터에 이렇게 글을 쓰는 것처럼. 그리고 웹 3.0 같은 경우는 이 사용자 정보를 읽고 쓰고 거기다가 정보를 소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게 됩니다. 사용자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건데, 이래서 이걸 이제 탈중앙화라고 우리가 이제 일컫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부분이 입점형 시대에서 문제가, 이 중앙화된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를 통제하고 데이터를 소유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같은 사태가 일어났었던 거죠. 데이터를 뭐 팔아 넘기고, 이런 개인 데이터인데 그거를 마음대로 그 플랫폼 기업이 운용을 해버렸다는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난이 계속 일고 있고, 이 플랫폼 기업들을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플랫폼 기업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해 관계자이잖아요, 직접적인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박적인 글로 웹 3.0에 대해서 이 마케팅 용어다, 이런 이제 비난을 또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뭐 그런 의미나 이런 부분에 봐서는 웹 3.0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개인이 데이터를 소유하는 개념들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뭐 웹 3.0으로 부르든 다른 용어로 부르든 그런 현상들은 이미 우리한테 와 있고 앞으로 갈 미래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도이치텔레콤에서 재미난 게 폴카닷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 노드 운영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도이치텔레콤이 디지털 혁신 자회사인 T-시스템을 통해서 이 폴카닷의 노드 운영을 지원하고 이 스테이킹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이치텔레콤은 폴카닷이 흥미로운 기업 활용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폴카닷은 게빈 우드, 이더리움 공동 창시자가 이끄는 블록체인 프로젝트이고요. 폴카닷도 최근에 많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도이치텔레콤이 폴카닷에 투자하는 게 처음이 아니고 암호화폐는 이미 4번째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체인링크와 이 플로우 그리고 이 셀로 이런 쪽에 이미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폴카닷이 이제 4번째인데 이제 실제적으로 노드 운영까지 이제 나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검증 노드를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런 부분은 이제 직접적인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이런 그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만큼 기업들도 이 활용도가 높다라는 걸,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형태들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들이 있고 굉장히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호재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폴카닷뿐만 아니라 다른 뭐 테라나 그 아발란체, 뭐 그 BNB, 뭐 다른 여러 플랫폼들이 있죠. 그런 곳에 투자가 들어올 가능성들도 열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메타마스크 지갑에 이제 추가적으로 NFT 사진도 이제 들어간다라는 내용의 그 트위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NFT의 이 메타마스크 지갑이 굉장히 많이 이용됐거든요. 이제 실제적으로 NFT를 구매하는데, 근데
메타마스크 지갑에는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요게 이제 들어가는 앞으로 이제 확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NFT 마켓은 더더욱더 확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크라켄 거래소에 아발란체가 상장이 됐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래서 아발란체가 또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지금 아발란체가 상장이 된 거래소들이 대다수의 큰 거래소들은 대부분 다 상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거는 국내의 거래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내 거래소에 아직 거래가 안 되는데 과연 아발란체는 거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랭킹 10위에 지금 등록이 될 정도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코인이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장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점쳐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공부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